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 대안을 제시하는데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럽다. 일각에 보여주기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치스럽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 지금 두 가지래요.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너무 세게 반발을 하고 반박을 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화두를 꺼냈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꼬랑지 내려? 뒷걸음질 쳐? 그럼 내가 당대표로서 권위, 리더십, 정치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거야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치스러운 단어를 꺼낸 것이 아니냐. 우리 갈등이 없어요. 하지만은 저는 의료 갈등, 의료 대란을 풀기 위해서 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단어로 좀 생각이 드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쭉 국정브리핑 원고에도 있지만 나는 잘하고 있어. 이 부작용 우리가 좀 감내해야 돼. 고통스럽지만 감내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공간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사자성어처럼 쓰이는 그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자강두천이요.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뭐 이런 거를 그냥 네티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자강두천. 네. 어디서 진짜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사자성어. 그러니까 그 장성철 소장님이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 진짜로 천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본인이 정치 입문하자마자 당대표 막 63%로 내고 본인 스스로 완전히 천재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검사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천재가 지금 부딪힌 거지. 그러니까. 자강두천이야 이거는. 그런데 해결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 이건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다. 이게 되게 불행한 일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 의료 응급실 특히 이제 의료 대란이 해결이 안 되면은 사망자가 계속 속출할 거고 이거를 친윤들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윤들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역에서 민원 전화가 그렇게 온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밀려 있으니까 이거 땡겨줄 수 없는 건 불법이거든요. 다시 하지만 또 아름아름 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역에서 불만들이 엄청 터지는데 여론이 몇 명 죽으면 확 돌아섭니다. 진짜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도 제대로 안 지키는 걸 뿐더러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내가 밀어붙여서 개혁을 하면은 국민들이 결국은 내 진정성을 안 해주겠지 이런 식의 마인드인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결국에는 한동훈이 지금은 오늘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다. 예, 결국은 버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예. 근데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지도부 만차 연기됐죠. 어제 대통령실에서 오전에도 내고 오후에도 내고 이거 관련해서 입장을 굉장히 기자들 만나서 설명하면서 오후에는 한 70분간 의료개혁 입장 변화 없다는 당위성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게다가 국민의힘은 오늘 1박 2일 연찬회를 가는데 원내 행정국에서 의원들한테 이제 지난 4월에 있었던 담화문 돌리면서 일독하고 오시라면서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 뭐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 다 참석해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도 하고 일문일답도 하겠다는 건데 보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참모들이 의료 개혁하는데 조금 유연하게 여러 가지 좀 생각과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얘기만 꺼내면 뭐야! 막 이렇게 화를 낸다라는 헛소문이 좀 있어요. 헛소문이요? 네. 그래가지고 장상윤 수석이 이틀 연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도 했지만 이틀 연속 기자실에 와가지고 막 브리핑을 하고 똑같이 지난 4월 1일 날 의료개혁한 그 자료를 갖고 다시 기자들한테까지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살펴봐라.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사소한 부작용이다. 이것은 감나야 할 고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어요. 한마디로. 대통령은 원활하게 지금 응급실은 돌아가고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방법과 길은 맞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답이 없어 보여요. 근데 사소한 희생이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이 걸린 일이고 그러니까요.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벌써 지인도 벌써 생기고 이제 지근거리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의료계도 뭔가 좀 한 발 물러서고 정부도 좀 한 발 물러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국무총리도 지난 27일 날 관계장관 해가지고 담화 발표했잖아요. 그때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러한 부작용은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 개혁을 위한 길이라고. 그러니까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까다롭고 예민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이거를 계속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내 지인이 죽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짜 정권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의대 증원론자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야, 윤석열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논평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숫자도 알 수 없고 교육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일본도 17년 동안 1,700명을 단기적으로 늘렸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론조사에 보면 70%에서 80%까지 의대 증원 찬성합니다. 근데 이거는 찬성을 못한다라는 국민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로 여기에서 적정하게 대통령의 타협점을 잡으면은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우호적으로 될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똥꼬집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윤석열 정부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게 좀 해봐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똥꼬집이라보다는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였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우리가 조금 더 원칙을 지키고 의료계를 좀 밀어붙이면 드디어 우리가 과거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의대 정원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의료 개혁까지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한 갈등 국면에서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하는 말들이 영린을 건드렸다.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내부 총질이라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준석한테 썼던 거하고 똑같네. 내부 총질. 아 근데 그건 웃긴 거가 뭐냐면 전 그 대통령 참모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늘 그랬잖아요. 당정에 문제 없다.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에이 설마 뭐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참모가 잘못했네. 예? 또 참모야? 네.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만찬 연기 사실도 한동훈 대표 패싱하고 원내대표한테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한 대표가 제가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이랬다는데. 그걸 뭐 대통령이 뭐 원내대표실에 연락했겠습니까? 참모가 연락했지. 참모 잘못입니다. 다 참모 잘못입니까? 네, 네. 대통령께서 뭐 저 당 대표실은 연락하지 말고 원내대표실에만 연락해. 설마 이랬을까요? 이랬을까? 추경호한테 연락해 했겠지. 한동훈한테 연락하지 말라로는 안 했겠지만 야 추경호한테 연락해 뭐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진짜 초딩도 아니고 이게 뭐 경로하시고 지금 밥 안 먹겠다고 하고 오늘 그 저기가 천하람 원내대표가 채널A 아침 뭐 그 유튜브에 나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도 3명이 다 의견이 달랐다. 이준석 천하람은 찬성, 뭐 이주영은 반대,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밥을 안 먹진 않아. 우리 밥 잘 먹고 자라는데 유치해도 못 보겠다. 딱 제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이견 있고 갈등 있고 그게 민주주의라면서 그럼 밥은 왜 안 먹고 연찬에 지금 안 간다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뭐 엠바고 걸려 있는데 저는 어차피 엠바고 깨도 제가 출입 정지당할 뭐 그 일이 없으니까 출연 정지 당할 수 있어. 뭐 출연 정지야. 그거는 그거 자유민주주의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아, 또 그건 그러네. 아니 근데 정말 연차대를 안 갈까요? 안 간다고 갑자기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극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시면은 국정운영 기조가 바뀐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러진 않을. 근데 뭐 가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참모들이 대표님 가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계속 가셨는데 이번에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글쎄 지금까지는 지금 현 시점까지는 안 가시는 걸로 일단 확정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셔야지 가서 또 한동훈 대표랑 풀고 저기 만찬 취소한 거 내가 또 후회가 되는데 우리 옆에 가서 또 만찬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푸는 게 정치지. 내 말 안 들어? 밥 안 먹어.
연찬회 안 가. 반국가 세력 가만 안 둬.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국가 지도자의 언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넉넉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인식할 수 있게 대통령부터 좀 바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한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유예하자고 얘기했는데 이거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만찬 취소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아니 지금 말이야, 어떻게 이재명 대표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누구랑 편먹은 거야? 이렇게 그렇죠.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여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한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의료대란 이거 심각하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장을 만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좀 서로 양보하고 타협점 찾아가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께서 조금만 고집을 좀 꺾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편먹으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쾌하신 거죠, 진짜로. 그거 뭐 이제 나온 게 그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 의정 갈등을 당대표 회담의 현안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를 조율하고 있다라는 거를 용산에서 굉장히 불쾌했다. 왜냐면은 의사 정원 늘리고 줄이는 거는 대통령의 행정부의 권한이지 지금 당에서 왜 양당이 왜 입법부가 왜 그걸 논의를 해라고 해서 그 권한 문제를 가지고도 불쾌했고, 그 이면에는 이제 이재명하고 왜 그런 걸 얘기를 해. 약간 여기도 이제 깔려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이거는 무슨 현장을 안 가봐도 기사만 봐도 지금 난리가 난 게 보이잖아요. 지금 아주대병원에 14명 의사 중에서 7명 사직서 쓰고 막 줄줄이 사직서 쓰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해야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맞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는 뭐 갈등을 촉발시키는 거라기보다는 이거를 어쨌든 지금은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여야 대표 회담은 이제 이루어질까요? 지금 뭐 9월 1일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날짜상으로 보면 9월 1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야 양쪽이 그렇게 썩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내가 뭐 한동훈 대표 만나가지고 뭐 합의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얻어낼 것도 없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것도 합의하면 또 용산에서 엄청나게 또 뭐라 할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쳐가지고 저희는 그거 안 할 건데요? 이래버리면은 자기 권위가 상실이 된다?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만나서 그래 웃어 악수 이런 이미지만 주려고 하면 만날 수 있겠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면 한다고 해서 양쪽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득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최상병 특검법이 굉장히 주요 쟁점이었는데 지금 의료계 이제 의료대란 의료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혜인님도 아산병원 갔는데 의사랑 간호사가 죄송하다고 죄 지은 사람처럼 사과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대통령은 말씀하시는데, 참. 대통령님 아산병원 좀 가보십시오, 좀 제발. 그러면 그냥 사전에 통보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미리 가가지고 다 세팅해놓는 거, 그런 현장 말고 진짜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네, 암행어사처럼. 자맹처럼? 네. 근데 너무 티가 나가지고 자맹하기에는 눈치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이게 너무 티가 나셔가지고 자맹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안 될까요? 언더커버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